네, 기자들이 떴다. 네, 네. 오늘은 또 김도영 기자 나와 있죠. 네. 김도영 기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휴가 갔다 와서 첫 출연이신데 뭐 휴가 동안에 많이 출연을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하셨죠? 네, 한 주말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. 네, 갔다 오셨는데 더 덥네요. 네, 날씨가. 맞습니다. 그 휴가 어떻게- 가는 동안 날씨가 되게 더워서 아싸 싶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주도 덥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이번에 갔다 오신 기업이 STI라고 하셨는데 네, 맞습니다. 네,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그 STI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입니다. 그 삼성전자랑 뭐 LG 디스플레이,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 CMI 등 국내외 그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. 그 주력 제품은 CDS라고 하는데 그 화학약품 공급 장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각종 화학 물질이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양이 뿌려져야 하는데 아, 이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장비화 시킨 게 CD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CDS 이 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다. 네. 네. 그러면은 그 이외 이 업체들이 뭐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그리고 네, 또 뭐 OLED 관련 장비도 만든다면서요? 네, 최근에는 그 국내 그 OLED 대표 기업이 하나 있죠. S 기업의 네네. 그 OLED 장비를 공급하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. 네. 네. 또 그 최근에 이제 국내 그 OLED 업체들이 8세대 쪽으로 대형화하는 게 큰 이슈인데 그렇죠. 이쪽 OLED 대형화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주요 거래처가 이제 삼성전자, 뭐 SK 하이닉스 등 아주 굵직한 IT 기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IT 쪽을 좀 담당하시면서 이제 알짜배기 기업들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STI도 과연 그런 종목인지 그런 기업인지가 궁금한데 실적의 그 목표치가 어떻습니까? 워낙에 이번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목표치가 네. 그렇게 높지는 않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기업을 보면 우선 작년 매출액이 925억 원이었고요. 그 영업이익이 101억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10%가 조금 넘었고요. 이 2010년 대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반도체 대표 장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, DMS 쪽 이런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올해도 뭐 적자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인데요. 그래도 지난해 10%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또 성장 추세를 보였습니다. 매출액은 2010년 직전에 대비 한 9% 정도 올랐고요. 영업이익은 한 70% 가까이 70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꽤 알짜 기업 중에 하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 경기 영향도 있고 해서 올해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아시겠지만 최근 보도도 나왔는데 그 삼성이나 LG가 OLED 쪽으로 대형화 투자를 올해 큰 이슈가 됐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투자를 내년으로 미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아시겠지만 LCD 쪽 디스플레이 쪽은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래서 그 올해는 매출액 그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. 한 네, 850억 원대 정도 제시를 했고요. 올해 그 상반기 실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하면 그 목표치는 약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. 그렇군요. 한번 그 최근에 주가 한번 볼게요. 네. STI 보니까 최고점이 한 3,000원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네, 맞습니다. 이거보다 많이 좀 빠졌네요. 네, 한 실제로 2월쯤에 이제 3,000원까지 갔었죠. 네네. 예, 근데 최근에 지지난 주가를 한번 하한가도 한번 네. 회사 그러네요. 측에서는 이게 이유는 모르겠다. 왜 하한가를 맞았는지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뭐 1,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,000원대로 다시 올라왔고요. 그러네. 급락했다가 다시 그래도 회복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아는 분, 그러니까 이쪽 업계 분은 그냥 지금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아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좀 하시더라고요. 보시면 이제 순자산이 한 260억 원 정도 되고요. 지금 시가총액이 딱 260억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아, 네, 그리고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84억 원, 주당 순이익이 한 703원 정도였어요. 네. 그러니까 PER이 한 3배 조금 넘고, 네, PBR은 뭐 1.1배 정도 되는데,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로 보면 딱히 좀 고평가라고 보긴 어렵고 네.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, 네.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동종업계에 네. 비해서 실적도 견조하고 네. 그런데 그러면 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해서 네. 기업은 아쉬움을 표하지 않습니까? 좀 아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. 지금 주가에 대해서. 네. 예.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좀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런 사람 그런 지금
증권사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까? 뭐 주가 현황에 대해서요?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딱히 이렇게 증권사에서 크게 주목하는 기업으로는 분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네. 시가총액도 작고 네, 하니까 맞습니다. 그러겠군요. 예. 예. 이렇게 뭐 탐방이나 이런 게 많은 편도 아니라고 하고요. 그런데 막상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를 소개할 만큼이 되면 뭔가 좀 장점 내지는 다른 회사보다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그 대표이사 마인드가 좀 네.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네, 대표이사. 최근에 인터뷰를 아. 했을 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요즘 되게 어렵고 내년에도 뭐 나아질지 모르겠고 지금 확실히 하반기 위기고,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국내 장비 업체들의 가장 큰 그 거래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, LG 쪽인데 이 하반기에는 수주 물량이 많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인데요. 수출 물량 늘리는 건데,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. 최대 거래처인 국내 그 대기업 두세 곳이 하반기는 투자를 많이 안 할 것 같고, 그리고 투자를 지연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 좋진 않고 STI 자체도 뭐 크게 성장하겠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재무 건전성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회사를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 좀 주목해도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견실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. 네. 해외 시장 진출 말고 뭐 또 다른 실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 회사에서 어떤 것들 봤습니까? 우선 좀 해외 이야기만 조금 먼저 하자면요. 네네. 최근에 외국계 장비 기업과 말레이시아에서 좀 이렇게 공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적지 않은 규모로 말레이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2건 정도 이렇게 좀 추가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국제까지 진행하는 게 있는데 뭐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뭐 히든 챔피언 선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연구개발 진행하는 건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한 100억 원 안팎의 투자를 하면서 신기술, 신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진출 이외의 건을 말씀드리면 네. 그 신제품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. 어떤 신제품인가요?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만 꾸준히 해왔었습니다. 네네.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보면 그 뭐 인곳을 잘라내고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잖아요. 거기에 전기적 신호를 입히는 데까지가 전공정이고, 그 후에 이제 반도체를 다 웨이퍼를 잘라내서 각각의 칩으로 만들고 전기적인 패키징을 하고 뭐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하는 걸 후공정이라고 하는데, 그동안 전공정 장비만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반도체 쪽 후공정 장비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사실 이런 기업들 실적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얼마나 투자하냐 이게 네, 제일 맞습니다.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사실 IT 경기 어떠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 IT 쪽 경기나 아니면 좀 투자 전망 좀 좋아 보입니까? IT 쪽이요? 네, 반도체 쪽은 확실히 뭐 예년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진행이 있지 않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CDS라고 하는 화학약품 공급 장치가 한 70% 가까이 되는 비중인데, 나머지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뭐 LG도 앞으로 LCD는 신규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, OLED 쪽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인데, 그 OLED 대형 8세대가 좀 내년으로 지연되면서 그 국내 쪽 수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 가깝게 내년 초까지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네. 고용지표 나왔을 때 재미있는 게, 지금 사실 고용지표에서 제일 전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면요. 이번에 너무 다른 거예요. 실업률이 올랐대. 그런데 신규 고용도 늘었대요. 그러니까 사람들 뭔 소리야 이게? 그런데 제가 이걸 네. 꼼꼼히 사실 따져보면은, 사실 이런 통계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통계 보시면 좀 어려우시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네.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제대로 아시려면은 신규 고용도 있지만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잖아요. 그 얼마 늘었다 줄었다 발표가 되는데, 이 숫자가 사실은 늘고 줄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. 이번에 늘었다고 발표한 게 16만 3천 명이거든요. 네. 예상치가 10만 10만 명인데, 명이었고 그 전월이 한 6만 명이었는데 그렇죠.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예상치 10만 명보다 16만 3천 명 더 늘었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. 뭐냐면 일단은 실제로는 120만 명이 감소했거든요. 12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었다고 얘기하냐면은, 원래 계절별에 따라서
늘고 줄고 하는 게 되게 커요, 편차가. 그럼 1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면은 신규 고용이 느는데 방학하면은 다시 사람들 내보내거든요.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죠. 요때 대해서 판매원들 많이 고용합니다.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딱 지나고 1월 달 되면 다시 해고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1월, 7월 이럴 때 굉장히 늘고 줄고 하는 폭이 크다 보니까 이걸 소위 계절 조정이라는 거에서 조정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고 봤더니 16만 3천 명 증가한 걸 나타났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용자가 줄었으니까 실업률은 더 늘은 게 정상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보니까 IT 전문직 고용이 많이 늘었어요. 뭐냐면 각 부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져보면은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비농업이라고 하면 농업만 제외하고 정부라든지 민간의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고용이 늘었던 게 IT 쪽이에요. 이 IT 쪽에서 고용이 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IT는 계절의 영향 받지 않습니다. 그런데 반도체 쪽은 고용이 줄었어요. 네. 아쉽지만.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만드는 쪽 고용이 늘었어요. 그런데 이쪽은 늘면 관련된 산업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그리고 고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얘기는 IT 산업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. 네. 그래서 마침 딱 오늘 딱 고용 지표 나오고 IT 쪽 주가가 많이 오르길래 혹시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네. 그 연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는 별로여도 다른 쪽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. 네, 그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올해 IT 쪽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 휴대폰 쪽이고요. 반도체 쪽, LCD 쪽은 지난해 올해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예.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STI 주식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그 아까 보니까 이 STI 그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저 사실 이 회사 가봤는데 네. 보니까 대표이사실에 웬 특허증 이런 걸 잔뜩 걸어놓으셨어요. 보통 이제 네. 그림이나 이런 거 걸어놓으시고 네. 골프채도 있고 이런데 네. 특허증 이런 걸 걸어놓으셨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? 저는 그 대표이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. 저는 네. 김정영 대표를 만났는데 그 김정영 대표 방 안에는 특허증이 없었고 네. 그 인터뷰가 끝나고 저를 갑자기 김 기자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저를 데리고 간 게 연구소였어요. 네네. 근데 연구소 입구에 말씀하신 대로 특허증 50몇 개가 쫙 쫙 붙어있더라고요. 붙어있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가 뭐 앞으로 정말 잘 나갈 것이다, 좋다, 거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히 얘기하는 것에 더 우리가 이렇게 뭐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실적으로 주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한 말씀만 네. 더 네, 간단하게요. 드리자면, 네, 이제 OLED가 어쨌든 지금 5.5 세대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고 내년에는 8세대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STI는 OLED 쪽 특허와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나 그 매출 그 성장 속도도 그 올해 내년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오늘 STI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.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